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 핵심 알기 전 토크 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멀티모달 생성형 AI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성과 제조 품질의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 엔지니어링 설계는 어떤 식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지 3D CAD로 유명한 PTC의 크레오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설계자가 갖고 있던 설계 변경이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 AI가 완화시켜서 빠른 설계 개선을 성취하였는지 볼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자들이 이제 기존에 아무런 어떤 큰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안전, 그리고 운송, 그리고 조립에, 그리고 생산에 큰 문제가 없었던 부품에 대해서 굳이 손을 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본인이 설계를 개선을 한 후에 그 부품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맞아요. 문제 생기기 싫어하지. 안전에 대한 혹시라도 어떤 문제, 그리고 생산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오케이. 부품의 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설계 변경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바둑 같은 경우도 AI가 나오면서 그동안 인간 고수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정석들을 AI가 만들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정석대로 요새 따라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설계 쪽도, 제조 설계 쪽도 뭔가 AI가 다양한 베리언트를 제시할 테니까 네. 인간 설계자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이제 뭔가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HPC의 기술은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또는 그것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제품으로 만든 후에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다시 리비전을 해야 돼 라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 프로세스를 HPC라는 기술로 단 수분 수초 만에 네. 수십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프라이어티된 어떤 안전계수라든지 하중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머티리얼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볼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이미 수년 전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설계에 접목을 해서 이 부품의 무게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였던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화물 운송 차량은 무게를 줄이면, 차량의 무게를 줄이면 그만큼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게 손익이랑 엄청나게 직결될 것 같은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네. 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로지스틱스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5년간 진행을 했던 사례고요. 요새 뭐 탄소세, 뭐 탄소 경제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보가 참여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활용했던 이 솔루션이 바로 생성형 AI, PTC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운임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도출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운임 효율을 한 50% 정도를 개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120%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차체 중량을 2.5톤씩이나 추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2.5톤? 네, 내다봤습니다. 2,500kg? 네, 이것은 뭐 저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히스토리 기반으로 이 케이스를 이게 여러분들께 슈퍼트럭 1, 2 차량, 저 동일한 트럭을 저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이제 동일한 트럭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갔던 이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뭔가 설계 변경하면 그거에 따른 다양한 영향도가 있을 거니까, 다양한 분야에. 물론이죠. 그런 것들을 인간이 일일이 체크하기 쉽지 않은데 AI가 다 해주고 그걸 여러 가지 베어리언트를 해보니까 네.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런 게 나온 거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설계자들이 어떤 현재 여러 가지 유관 부서에 대한 어떤 릴레이션십,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최적화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생성형 AI 기반의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챗GPT에서 프롬프트 문구로 AI에게 방향성을 가이드하듯이 PTC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AI에게 작업 요청하기 전에 설계자가 설계 속성값에 대한 구간이나 제약을 사전에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터바이크의 스티어링 마운트에 대해서 최적화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모델 형상 중에 반드시 이제 존재해야 될 부분하고 최적화 형상을 생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먼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구분 작업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이제 구분을 다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된 후에는 그 다음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중 조건을 먼저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중앙의 홀에 대해서는 이제 고정 추구를 놓고, 그리고 이제 좌우의 홀에 대해서는 X축으로는 약 한 5,200 정도, Y축으로는 한 3,000 정도, 그리고 단위는 뉴턴으로 해서 하중에 대해서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조 공법을 고려한 이제 NC 가공에 대해서 이제 경계 조건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볼륨을 약 70%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이제 머티리얼 프로퍼티 부분이 이제 빠져 있으니까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창을 열어서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틸로 이제 알로이로 선택을 하고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좀 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설계자가 속성 값에 대한 세팅을 마치면 파워풀한 AI 환경이 있는 클라우드에서 AI가 다양한 설계 모델 후보군을 추출해서 인간 설계자에게 추천을 하고 설계자는 이를 로컬로 다운받아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베리언트 모델들을 HPC 기술로 이제 디자인된 모델들을 이제 비교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 클라우드에서. 거죠. 그렇죠. 클라우드에서는 이 멀티 케이스에 대한 형상을 최적화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이 다양한 제조 공법별 그리고 재질별로 정의된 형상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율이라든지 집중 응력, 변형, 중량, 부피를 고려한 모델들이 이제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벌써 12번째 모델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네요. 뭐 10%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뭐 녹화를 뜨고 빠르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를 그대로 녹화해서 네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속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델을 세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안전율과 중량에 대한 범위를 가장 프라이어티를 높게 이제 보고 가장 우측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중량 대비 집중 응력에 대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맞는 모델을 한번 다시 소팅을 하자라고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바운더리 저기 회색 부분이 바운더리 된 거죠?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이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맨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우선순위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가지 모델이 이제 필터링이 됐고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측에서 이 변형률 대비 중량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을 다시 한번 필터를 해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모델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율 대비 중량에 대한 필터링을 또 한 번을 이제 했더니 총 3가지 이제 모델로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 3가지 모델이 이제 소팅이 되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생성형 AI에는 해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부합하는지 수렴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이제 강한 부분은 이제 푸른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과 동일하게 10배속의 어떤 스케일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결과치들에 대한 피크치를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된 3가지 모델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오로 다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로컬에서 다운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HPC에서 생성된 모델 중에 내가 선택한 가장 최적화됐다고 생각하는 아까 3가지. 모델을 다시 로컬 PC로 오케이. 불러들여왔고요. 그것을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 툴인 CSL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중이나 이제 진동 그리고 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이 생성된 모델은 바로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테슬레이트 형상입니다. 테슬레이트 형상을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례 평상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비례 평상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까지 PTC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평상으로 바뀌어야지만 설계자가 뭔가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뭐 뒤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해석적인 부분을 위해서 메쉬를 짠다든지 그리고 모델에 대한 이제 변경,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비례 평상이 필수적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석 결과를 방금 다 마쳤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중량 비교를 이제 하는데요. 3D 프린터로 한 것이 가장 가볍게 출력이 잘 되었나요? 그리고 캐스팅된 부분, 밀링된 부분에 대한 무게들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밀링으로 만든 제조 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가장 가볍다고 해서 가장 좋은 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조 공법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렴되는 이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해당 파트를 어셈블리 창에서 바로 적용해 보는 그림까지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용자가 어떤 그 선택된 모델에 대해서 모디파이를 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뭐 엣지를 좀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약간의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PTC 크레오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관련 풀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상담은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